일본은 한국보다 추위에 떠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매년 1만 9천 명이 집안에서 추위 때문에 사망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거든요. 러시아의 평균 실내 온도는 24도인데 일본은 고작 10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일본에서 3개월 살면서 이 추위의 정체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추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몰랐던 일본. 주거 환경의 충격적인 비밀과 일본인들이 한국 집에 와서 놀라는 이유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일본 도쿄에서 처음 겨울을 맞았을 때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맨션이라는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밖에서는 영상 5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집 안에 들어오니까 더 추운 거예요.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죠. 온도계를 확인했더니 실내 온도가 영상 3도더라고요. 밖보다 2도나 낮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저는 그때 일본 집의 첫 번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단열재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2025년 일본 건축학회 조사에 따르면 일본 주택의 70%가 1980년대 단열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요. 지금이 2026년인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의 단열 기준이 한국은 물론이고 중국보다도 훨씬 낮다는 겁니다. 열관유율이라는 숫자로 보면 낮을수록 단열이 잘 되는 건데요. 일본은 0.87이에요. 한국 제주도가 0.43, 남부지역이 0.32, 중부지역은 0.26입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열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스페인이 0.51, 미국 캘리포니아가 0.41이라고 하니까 일본이 얼마나 심각한지 감이 오시죠. 일본 집이 추운 두 번째 이유는 창문입니다. 한국은 이중창, 삼중창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단창이 엄청 많아요. 유리 한 장으로 바깥창 공기를 막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창문 틈새로 외풍이 쌩쌩 들어오고요. 제가 살던 집도 창문 앞에 서 있으면 머리카락이 날릴 정도였어요. 일본 야후 재팬에 올라온 댓글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데 입김이 하얗게 나와서 깜짝 놀랐다. 밖에서 편의점 갔다가 집에 돌아가기 싫어서 밖에서 햇빛 쬐다가 들어간다. 코타츠 밖으로 나가면 생존이 힘들다. 이게 2025년, 2026년 일본의 진짜 현실입니다. 그럼 난방은 어떻게 하냐고요? 일본에는 보일러가 없어요. 한국처럼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온돌 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죠. 일본은 에어컨 난방이 전부입니다. 에어컨으로 공기만 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장 쪽은 뜨겁고 바닥은 얼음장이죠. 발은 시리고 머리는 뜨거운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쓰는 게 바로 코타츠입니다. 코타츠는 테이블 밑에 전열기를 달고 이불을 덮어서 그 안에 다리를 넣고 앉아있는 난방기구예요. 귀엽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코타츠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안 나옵니다. 심지어 코타츠물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코타츠와 달팽이를 합친 말인데 코타츠 안에서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달팽이 같다는 뜻이에요. 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이죠. 일본 5채널이나 야후 재팬 댓글 보면 이런 반응들이 나옵니다. 코타츠에서 나오는 순간 동사할 것 같다. 화장실 가는 게 목숨 걸어야 하는 일이다. 겨울에는 집에 가기 싫다. 집에 가기 싫다는 말이 충격적이지 않나요? 보통 집이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어야 하는데 일본은 정반대예요.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 사람들은 한겨울에도 집안에서 반팔 반바지 입고 아이스크림 먹잖아요. 한국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46.4%가 겨울에도 여름 차림으로 실내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온돌이에요. 온돌은 한국 고유의 난방 시스템으로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바닥 밑에 뜨거운 물이 흐르는 파이프가 깔려 있어서 발부터 따뜻해지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마법 같은 시스템이에요. 일본인이 한국 집에 와서 온돌을 처음 경험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제가 직접 확인한 일본인 댓글들을 보여드릴게요. 한국 집에 갔는데 바닥이 따뜻해서 충격받았다. 겨울에 한국 여행 갔는데 숙소 바닥이 뜨거워서 슬리퍼 신고 다녔다. 한국은 집안에서 얇은 옷 입고 있는데 일본은 패딩 입고 있어야 한다. 한국 친구 집에서 자고 나서 일본 집으로 돌아가기 싫었다. 일본 스레드나 인스타그램 댓글 보면 이런 얘기들이 진짜 많거든요. 특히 재미있는 건 일본인들이 한국 온돌의 온도에 놀란다는 거예요. 한국은 보통 실내 온도를 25도에서 26도로 맞춰놓잖아요. 일본은 환경성 권장 온도가 20도예요. 5도에서 6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일본인 입장에서는 한국 집에 들어가면 찜질방 온 것 같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2025년 1월에 한 일본인이 서울 게스트하우스에 묵으면서 올린 글이 화제가 됐어요. 방 온도가 25도라서 너무 더웠다. 일본은 보통 20도인데 한국은 왜 이렇게 뜨겁게 하는 거냐. 이 글에 달린 댓글이 재미있었어요. 그게 한국의 5000년 문화다. 일본 집이 너무 추운 거다. 한국 가서 처음으로 겨울에 반팔 입어봤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의 난방 문화는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온돌 보급률이 거의 100%입니다. 아파트든 주택이든 무조건 온돌이 깔려 있어요. 일본은 바닥 난방 자체가 고급 옵션이에요. 신축 맨션 중에서도 바닥 난방이 있는 집은 비싼 편에 속하죠.
대부분은 그냥 에어컨이랑 코타츠로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겨울에 집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요. 패딩 입고 집안 돌아다니는 거 기본이고요. 심지어 침대에서도 전기장판이랑 전기 없으면 못 자요. 이불을 3개, 4개 덮고 자는 것도 흔한 일이죠. 반면 한국은 이불 한 장만 덮어도 되잖아요. 온돌이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니까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사온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거래요. 한국은 겨울에도 집 안에서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온돌이 완벽한 건 아니거든요. 온돌의 가장 큰 단점은 바로 난방비예요. 2025년 겨울 한국의 난방비가 엄청나게 올랐다는 뉴스 많이 봤을 거예요. 실제로 서울에서 원룸 살면서 온돌 틀면 한 달 가스비가 30만원에서 40만원 나오기도 합니다. 한 일본인 유학생이 올린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2월 가스비가 36만원 나왔다. 11월보다 2배 올랐다. 온돌을 계속 틀어놨더니 이렇게 나왔다. 온돌은 따뜻하지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일본은 에어컨 난방이라서 전기요금만 나오는데 한국보다는 적게 나오는 편이에요. 대신 춥다는 게 문제지만요. 그럼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일본은 모든 신축주택에 현대적 단열 기준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어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기존 주택입니다. 일본 주택의 70%가 낡은 단열 기준으로 지어진 집인데 이걸 다 고칠 수는 없잖아요. 리모델링 하려면 집주인이 수백만 엔에서 수천만 엔을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냥 참고 살아요. 일본 건축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집의 단열 성능은 선진국 중 최하위다. 한국이나 중국보다도 뒤떨어져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소 30년은 걸릴 것이다. 충격적이죠. 일본이 기술 강국이라고 하는데 집은 이렇게 형편없다는 게 아이러니예요. 그럼 일본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일본 야후 재팬이나 5채널 반응 보면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체념하는 반응이에요. 어차피 일본은 원래 이래. 여름 더위를 막는 게 더 중요하니까. 코타츠 있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는 한국을 부러워하는 반응입니다. 한국 온돌 정말 부럽다. 한국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일본도 온돌 시스템 도입하면 좋겠다. 실제로 일본 북부 지역에서는 한국식 온돌을 설치하는 집이 조금씩 늘고 있대요. 2016년 KBS 뉴스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일본 홋카이도 같은 추운 지역에서 한국 온돌 시스템을 체험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직접 와서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고 감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 온돌이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초기 비용이에요.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려면 바닥을 전부 뜯어야 하거든요. 신축이 아니면 리모델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두 번째는 일본의 건축 문화예요. 일본은 전통적으로 여름 더위를 중심으로 집을 지어왔어요. 통풍이 잘 되는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단열보다는 환기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겨울 추위는 옷을 껴입고 코타츠로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지진 때문입니다. 일본은 지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집을 가볍게 짓는 게 중요했어요. 단열재를 두껍게 넣으면 집이 무거워지니까 지진에 취약해진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물론 지금은 기술이 발달해서 단열과 내진을 동시에 할 수 있는데 오래된 인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럼 일본에 사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버틸까요? 제 주변 한국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비슷한 방법을 써요. 첫 번째는 전기장판이나 전기요 쓰기예요. 한국에서 가져오거나 일본 아마존에서 주문해서 쓰는 거죠. 두 번째는 단열 커튼 달기입니다. 창문에서 찬 공기가 들어오니까 두꺼운 커튼으로 막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난방 텐트예요. 침대나 코타츠 위에 텐트를 치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면 훨씬 따뜻하대요. 네 번째는 바닥에 러그나 카펫 깔기입니다. 일본 집 바닥이 차갑거든요. 러그를 깔면 조금이라도 냉기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 다 써도 한국 집만큼 따뜻하지는 않다는 게 결론이에요. 한국 온돌의 위대함을 일본에서 살아봐야 진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3개월 살고 한국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집 바닥에 들어놓은 거예요. 따뜻한 바닥의 감촉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거든요. 바닥이 얼음장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인은 온돌의 나라에서 태어난 걸 정말 감사해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일본에서 겨울을 나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일본 집이 한국 집보다 더 춥다고 느꼈는지 아니면 생각보다 괜찮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일본 친구나 지인이 있다면 한국 온돌에 대해 얘기해본 적 있나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도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본의 여름 더위와 한국의 여름 더위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볼게요. 일본은 겨울만 지옥이 아니라 여름도 지옥이거든요. 그 이야기도 진짜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세요. 감사합니다.